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깜찍 발랄한 행복배달부 손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행복지킴이 최신혜입니다. 선생님, 네. 이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네. 시원함을 찾아서 떠나는 피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무덥잖아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더운 여름에 불놀이하고 지내요. 불놀이요? 네. 그러니까 이열치열, 네. 더울 땐 더운 걸로 해결한다. 네. 자, 보여주시죠. 네. 불이 붙었어요. 이렇게 불이 붙여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불을 이렇게 가리고요. 네. 그리고 있다가 선생님! 네, 꽃다발. 어머, 감사합니다. 네. 어머, 선생님은 이 장미 같은 여자. 장미 다음으로 장미 같은 여자. 네, 선생님, 이 여름에 선생님이 이렇게 불놀이를, 어떤 불놀이 하나 했더니 이 마술 불놀이를 하고 계시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선교에서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마음이 확 시원해지셨대요. 어떻게 해서 선생님 이렇게 마술을 배우시게 되신 거예요? 저번에 우리 어린이날 네. 우리 한스밴드랑 같이 음식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한스밴드 셋째가 이렇게 마술하는 거 보고 저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야.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정말 한스밴드도 잘하고 우리 선생님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은요, 건강에 좋은 건강 요리를 할 건데요. 선생님, 요즘 이렇게 덥다 보니까요, 이 선풍기다, 에어컨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틀고 쐬서 냉방병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냉방병에 좋은 닭 요리를 했는데요. 네. 닭은 양기를 보충해주고요, 음기를 다스려주기 때문에 옛날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닭만큼 좋은 보신 식품이 없는데 오늘은 맨날 삼계탕 먹는 것보다는 마늘하고 닭을 넣어가지고 온 식구가 즐길 수 있는 닭다리 마늘볶음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시원하게 닭다리 마늘볶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병에 좋은 요리 닭다리 마늘볶음 재료 소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닭다리살 500g, 붉은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각각 반 개, 마늘 100g, 영양부추, 녹말 1큰술, 참기름이 필요하고요. 부재료로는 청주, 생강즙, 케찹, 고추기름 각각 2큰술, 간장, 맛술, 설탕, 와인 각각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냉방이 잘 되는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몸이 많이 차가워져요. 이러다 보면 큰 병에 걸릴 것 같은데 그러진 않나요? 예, 동의보감에 보면 그 병을 음섭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찬바람을 많이 쐬거나 찬 물을 많이 마셨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증상으로는 두통이라든가 오한, 무기력, 정신이 좀 멍해지는 것들, 그다음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 현대병으로 냉방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 냉방병에 걸렸을 때 특히 어떻게 하면은 이 증상을 갖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냉방병은 겉보기로는 오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한이나 두통이 있기 때문에 감기랑 여름 감기랑 혼동될 수가 있는데 감기가 걸리는 경우는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오히려 냉방병 같은 경우는 몸이 팔다리가 특히 좀 많이 냉해지는 차가워지는 그런 증상들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몸이 이게 열이 오르는 닭다리 마늘볶음 요리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요리 외에도요, 이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소연 씨한테 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을 한 이후에 바란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쉬게 돼요. 그때 지쳐서 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주시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음식에는 혹시 물이 있지 않을까요? 물? 예, 물은 당연히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따뜻한 갓 구운 빵을 엘리야에게 주셨는데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은 그 사막 광야에서 한나절을 이렇게 헤매고서 아마 탈수 증상들도 있었을 거고 네. 더위 먹은 증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따뜻한 음식을 주셨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냉방병이나 더위를 먹게 되면 몸이 차가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들을 이렇게 먹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냉방병이나 이런 것들을 걸리게 되면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그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중에는 땅콩을 먼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춰주고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미나리라든가 양파 같은 음식들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런 것들은 혈액 순환을 맑혀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방병에 걸리면은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한 정신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맑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나리와 양파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 재료가 되는 닭고기 같은 경우도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한 인삼이라든가 찹쌀, 대추 같은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시죠. 네. 그러면은 네. 닭고기, 인삼, 찹쌀, 대추 같은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가지 재료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제가 좋아하는 삼계탕? 그렇죠. 네, 삼계탕. 삼계탕 같은 경우도 냉방병에 많이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요. 역으로요. 이 여름철에 온 몸에 열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차가운 거를 드셔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따뜻한 음식을 드셔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름에 겉으로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속까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이 밖으로 많이 몰릴수록 속은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차가운 음식이라든가 차가운 음료들을 많이 마시면은 오히려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냉방병에 더 쉽게 걸릴 수가 있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차에는 어떤 차가 있을까요? 동의보감에는 음서병에 가장 좋은 대표적인 차를 약차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생맥산이라는 그런 약차예요. 그 주 재료는 인삼과 맥문동, 오미자 요 세 가지인데 인삼은 기운이 떨어진 것들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오미자는 밖으로 발산되어 있는 그런 기운을 안으로 수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맥문동은 땀으로 인해서 많이 소모된 진액들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차를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음식과 차를 복용하면서 이 여름을요, 따뜻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알차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동의보감에 보면은 노래로 어떻게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적용한 게 있는데 네. 선조들의 지혜를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중요한 것들은 항상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불러서 외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노래를 지어서 그런 출애굽한 것들이나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것들을 불러서 항상 후손들에게 익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동일하게 동의보감에 그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 노래를 제가 적어왔는데 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예. 찬 음식을 먹지 말고 얼음물이나 찬 과일도 많이 들지 말며 여름에는 심장 기운이 왕성하고 신장의 콩팥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액이나 정액을 아껴라. 그리고 정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더운 곳에 나갔다 와서는 찬물로 양치질을 가볍게 하되 찬물을 많이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을 이겨내는 좋은 생활 습관으로서는 따뜻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찬 음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 말며 부부 생활을 조금 줄임으로써 전기를 좀 보충해주는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면은 아마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ne, two, let's burn. 찬 음식을 금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며 부부 생활을 줄이세요. 그것이 더운 여름의 건강 비결. 예. 예, 여러분 들으셨죠? 이 여름, 이 랩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시원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예. 그렇다면 오늘 닭다리 마늘볶음요, 선생님 어떤 거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닭다리 살은요 뼈를 발라가지고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닭 껍질은요 제거해 주세요. 껍질은요? 껍질은 제거하시고요. 이제 썰을 거예요. 왜 껍질을 왜 빼냐면요. 요즘에는 닭 껍질 칼로리 높다고 잘 안 드세요. 네. 그래서 좀 여기 기름이 많으니까 네. 요건 좀 이렇게 떼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요 제가 네. 궁금한 게요 닭에는 이게 부위가 많잖아요. 네. 가슴살도 있고 다 있는데 닭 다리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요게 좀 맛이 좀 얕은 맛이 있어 갖고요. 네. 훨씬 맛있거든요. 네. 그럼 요 닭은요, 제가 썰어 가지고 이제 먼저 양념에 재일 거예요. 이 정도로 썰어 줄게요. 3등분이나 4등분 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하나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등분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불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닭을 넣어주시고 네. 생강즙하고 생강즙, 네, 그리고 청주하고요. 청주요. 그리고 소금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사실 생강즙이랑 이 청주를 넣어주는 이유는 네. 이 누린 냄새를 없애기 예, 위해서죠. 그렇죠. 예, 예. 잡냄새 빼주기 위해서. 근데 청주가 없으면 네. 이 일반 알코올이 들어간 술도 그렇죠. 괜찮은 예, 거죠? 그러면 좋죠. 예. 그래가지고요. 먼저 볶아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이렇게 볶을 때 네. 기름은 왜 뜨거운 데서 용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닭 기름이 빠지는 거예요. 닭 기름을 녹여가지고 요 국물은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닭고기가 굉장히 담백하게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50% 정도만 먼저 익혀주세요. 그러면 50%요? 기름이 다 녹거든요. 네. 그래서 요 물은 따라낼 거예요. 기름물을 이곳에 네. 정말 기름물이 나오네요. 네. 선생님. 요거는요, 닭이 벌써 노랗게 붙어있던 기름들 있죠? 네. 일부러 떼어내려고 하면은 닭에 조금 약간 상처가 나니까 떼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꼭 하얀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요 국물 한번 따라낼게요. 네, 국물을 따라낼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따라내면 되겠죠?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이런 생각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닭이 예. 이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쵸, 예.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센스 네. 여러분도 이게 요리하시다가 국물을 배워낼 때는 이렇게 센스를 이용해 주세요. 손으로 하면 뒤어요. 아파. 네, 이렇게 놔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마늘을요. 네. 네, 꼭지만 따가지고 마늘 드시면은 한여름에 기운 나는 거 아시죠? 네. 웬만한 보약보다 최고가 마늘이니까 마늘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익혀주세요. 네. 마늘만.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마늘은요 네. 익혀서 먹는 마늘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먹는 그런데 마늘이? 원래는 마늘은 날로 먹었을 때 에너지가 더 있죠, 사실은.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매운 거를 많이 먹던 민족이다 보니까 위 약한 사람이 많아서 날마늘 잘못 드시면은요, 막 위가 막 찢어질 정도로 하루 아프고 이래. 종일요? 그럼요. 굉장하죠. 그러니까요, 그럴 바에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익힌 마늘을 꾸준하게 장복하는 거가 우리 몸에 훨씬 좋지. 아무리 좋다고 날마늘 먹고 막 용 쓰고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입도 고생스럽고 속도 고생스러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좀 약간 냄새 좀 날려내신 다음에요. 네. 이렇게 뚜껑을 좀 닫아주시고요. 네. 요거는 치우고 우리가 이제 파프리카하고 영양부추하고 썰을 텐데요. 영양부추는 3cm 정도로 썰어주세요. 네. 네, 제가 영양부추를 네, 썰어주시고 저는 이제 파프리카 썰을게요. 파프리카는 그냥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 이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뚜껑이 닫아가지고요. 마늘이 좀 익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늘이 적당히 익은 마늘은요, 참 맛있어요. 맞아요. 장조림할 때도 옛날에 엄마들은 마늘 완전히 익혔는데 익히지 마시고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익었을 때 불을 딱 꺼주면은요, 뜨거운 간장물에 예열이 돼가지고 마늘이 적정하게 익으면은요, 약간 쪼글거리면서 굉장히 맛있어지거든요. 마늘 맛이 안 나고 이 고구마의 담백한 맛도 나더라고요. 맞아요. 마늘 익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네. 그래서 마늘은 하나님이 마늘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마늘 그래요? 드시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마늘 많이 먹기 때문에 이질도 잘 안 걸리죠. 가스도 안 걸리죠. 네. 암 예방도 그렇게 예. 된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술만 안 먹으면 정말로 막 진짜 전 국민이 무두세라가 될 수 있는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술 마시고 그래서 조금 저희는 그렇죠. 축복된 백성인데요. 아유, 그죠? 그럼요. 네, 케첩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케첩을 넣어요? 네, 그래야지 매운맛이 조금 달아나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매운 고추기름, 고추. 네, 고추기름이요. 고추기름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맛술도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맛술 네,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넣고요.
조금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은요 고추장 한 2큰술만 넣어주세요. 고추장 2큰술이요? 예, 그러면 아주 맛있어지거든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셔갖고요. 네. 어느 정도 조금 익었을 때 저 녹말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아, 녹말을 넣는 이유는요, 선생님? 예, 이 어떤- 소스가 겉돌지 않으라고요. 겉돌지 않게. 네, 고기에 녹말을 넣으면 다 달라붙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익었어요. 마늘도 좀 익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녹말가루를 네, 넣나요? 조금만 약간 이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건강에 좋은 요리 만들고 있잖아요. 네. 또 영육에도 좋은 또 요리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잠언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할 때 우리한테 골다공증도 안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네. 바른 나오십니다. 네. 자, 선한 말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뼈가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더 튼튼해질 것 같아요. 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녹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뼈가 약하면은요 성령 충만 받으셔갖고요 정말 성령 세례 받으면요 뼈도 강건해져요. 진짜예요. 아, 네. 네,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녹말가루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녹말가루 넣으실 때는 한꺼번에 넣으면 잘못되니까요 이렇게 좀 흔들어서 넣어주세요. 자, 가지고 나서 다 됐어요. 선생님 또 벌써 다 만들어지고 있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프리카하고 영양고추만 넣으면 다 돼요. 파프리카와 영양고추. 예. 파프리카는 매주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하는 말이지만 살아있는 비타민이죠. 네, 비타민 덩어리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프리카 넣어주시고요. 네. 참기름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그러면 다 끝났어요. 우와.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영양고추. 예. 이렇게 영양고추 넣을 때도요, 여기서 섞지 마시고요, 네. 담으면서 섞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약간 파릇하게 이제 신선함을. 풀밭에서 닭이 뛰어노는 것 같아요. 아, 접시 하나만 네. 주시겠어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됐죠? 된 거 옆에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한 번만 살짝만 버무려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네. 냉방병에도 좋고, 덮밥으로도 좋고, 이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즐기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또 오늘 또 요리가 금세 만들어졌네요. 네, 냉방병에 좋고 정말 건강에 좋은 요리 닭 마늘볶음.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네. 냉방병에도 좋고, 덮밥으로도 좋고, 이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즐기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또 오늘 또 요리가 금세 만들어졌네요. 네, 냉방병에 좋고 정말 건강에 좋은 요리 닭 마늘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씩씩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만 이렇게 즐거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저처럼 이렇게 즐거우실 거예요, 이 시간이. 자, 제가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닭다리 살과 이 마늘을요, 잡아서 크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마늘에요, 매운맛이 하나도 안 나면서 달콤하고 짭짤하면서 닭다리가 부들부들하고 먹으니까요 열이 불끈 올라와요. 냉방병이야 가라! 쿠킹 포인트. 닭다리 마늘볶음 쉽고 맛있게 만드는 법 공개하겠습니다. 닭다리살은 껍질을 벗긴 뒤 3등분 해놓습니다. 파프리카는요 채치고 영양고추는 같은 길이로 썹니다. 닭다리살에 청주, 생강즙, 소금, 후추를 넣고 20분간 재웁니다. 재운 닭을 팬에 넣고 반 정도 익혀 기름을 빼고요. 닭고기에 마늘을 넣고 볶습니다. 어느 정도 익어갈 무렵 케찹, 간장, 고추기름, 생강즙, 맛술, 설탕, 와인,
소금, 후추를 넣고 마저 볶는다. 마지막에 녹말을 뿌리고 파프리카를 넣어 볶다가 영양부추를 섞는다. 보기 좋게 접시에 담아낸다. 과도한 냉방으로 몸이 차가워진 분들을 위한 건강 요리. 닭다리 마늘볶음 완성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냉방병에 좋은 음식 닭다리 마늘볶음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여름철이라 저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축축 처질 때 많잖아요. 이때 만들어 드시면 가족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고추기름하고 케첩을 약간 넣기 때문에요. 케첩도 토마토가 또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네. 마늘 향이 많이 없어지면서요. 마늘 또 그 맛은 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꼬마들이 먹어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네, 여름철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물 요리 편으로 저희 행복하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